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전국 곳곳에서 각종 안전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비는 오늘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기상 상황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네. 자, 어제 참 밤사이 강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도 좀 돌풍을 동반한 많은 네.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좀 얼마나 더 비가 오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어제 중부지방에서도 많은 비를 내리게 했던 저기압이 이제 동해로 빠지고 정체 전선이 주로 남쪽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제주도와 남부지방에서 강한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현재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 예. 계속해서 이 지역으로 그 남서쪽에서 중국 남부에서 계속해서 그 강한 비구름대들이 때를 이어서 연이어 몰려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장마가 지난 19일 날 제주도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네. 계속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만 머물렀던 이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까지 올라오면서 공식적으로는 29일 날 올해 장마가 이제 중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비가 지금 첫 그 비가 내렸거든요. 앞으로 이런 폭우가 계속 자주 내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음 주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비가 가장 먼저 시작된 게 제주에서였는데 그렇습니다. 네. 제주가 200mm 이상 많이 비가 왔습니다. 시간당 80mm 넘는 기록적인 네, 폭우도 기록을 했는데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지금 서귀포에서는 6월 1시간 강수량으로는 네. 역대 최다가 왔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서귀포에서 6월 29일 그러니까 어제 1시간에 55.5mm로 이제 1년 전체가 아닌 6월 달에만 따져서 1시간 강수량으로 서귀포에서 나타난 최고 기록 강수량을 기록을 했는데 네. 사실은 50mm면 이제 100mm 뭐 이런 숫자보다는 작지만 우리가 양동이로 퍼붓는 수준의 그런 비가 1시간에 50mm거든요. 한 30mm 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그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비의 강수량의 양이거든요. 배수로가 넘치기 시작하고 이 정도의 양인데 1시간에 55.5mm 왔으니까 상당히 많은 양이 됐죠. 네. 참고로 2년 전에 서울 강남에 그 침수 피해가 있었는데 그때 역시 1시간에 100mm가 넘는 그다음에 동작구 부근에서 1시간에 141.5mm가 내렸거든요. 2년 네. 전에. 자, 이런 비들이 또 작년에는 중부지방 오창에 그런 그 지하차도 침수될 때 1시간에 한 80mm 이상 비가 오면 반드시 어딘가에서는 침수가 되고 피해가 날 수 있는 그런 강수량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제주도뿐만 아니라 사실 이번 집중호우 전국 곳곳에서 네. 관찰이 됐는데 기상청에서는 이것이 얇고 긴 선형 네. 강수대 때문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뭔지도 궁금하고 특정 지역에 폭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붙는 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띠 모양의 그 선형 강수대 지금 현재 정체 전선이 놓여 있거든요. 이제 예. 전선이라는 게 뭐냐면 북쪽에 상대적으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있고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 경계면에 전선이 형성돼 있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수증기가 공급이 되는데 이 모양이 전국을 커버하는 그런 비구름대가 아니고 선형으로 좁은데 자, 문제는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한번 제대로만 그 선형 강수대에 걸리면 예. 비가 내린데 계속 내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비가 내리고 한 두세 시간 있다 비가 그쳐줘야 되는데 계속 내리기 때문에 자, 이런 선형 강수대에서 비가 내리면 특히 장마철에 네. 지금 남쪽에 걸려 있는 그 비구름 그 기상 레이더의 비구름을 보면 동서로 띠 모양의 그런 선형 강수대에서 오늘 비가 내리거든요.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주에도 이런 그런 형태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내린 곳에 한 하루 이틀 내려버리면 이제 300mm, 500mm가 되면 뭐 지하차도 넘치고 이런 사고가 또 피해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의 강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네, 비가 이렇게 많이 내리면 좀 미리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몇 분 전이라도 좀 미리 알 수 네.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루 이틀 전에 비가 내일 많이 온다라고 계속 지금 기상청이 예고를 하고 있고 예. 또 예상이 될 때 호우특보를 발령을 하고 그게 전 미디어가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게 단지 이제 요즘의 그 과학적인 한계가 그게
서울이냐, 충주냐, 청주냐 이렇게 지명을 꼭 찍어서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네. 그러나 대체적으로 지금 비가 많이 온다라고 어제부터 충분히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까 뉴스를 보니까 그런 어떤 그 피난을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뭐 지금의 상황으로서는 기상 정보를 가장 잘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그렇습니다.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비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도 네. 지금 문제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이고 바람이 순간 풍속 20m 이상 이게 거의 태풍급 풍속이라고 하고 뭐 아이가 고개를 들기 힘든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바람도 내일 새벽까지 굉장히 강하게 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정체 전선이 놓여 있고 남북 간의 기압차가 크기 때문에 바람이 강하게 불거든요. 네. 초속 20m 정도면 태풍,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는 게 중심 부근에 최대 풍속이 초속 17m 이상을 태풍이라고 하니까 초속 20m 이상이면 아직 태풍은 아니지만 태풍급에 해당되는 강한 그런 어떤 저기압이 전선을 따라 지나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남쪽에 불고 있고 제주도 특히 이쪽 남해상 불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는 그런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과 내일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중부지방은 일시 비가 그쳤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벌써 장마권에 벗어난 건 절대 아니고요. 앞으로 적어도 한 7월 20일 정도 그러니까 하순까지는 비가 그쳤다가 또 강해졌다를 끊임없이 반복을 할 겁니다. 서쪽에서 정체전선상으로 저기압이 통과하면 또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인도양 쪽에 따뜻한 바닷물에서 공급되는 수증기들이 그 수증기의 강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그 정체전선상으로 마치 강처럼 상층에는 따뜻한 수증기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로 공급이 되고 거기에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마치 방아쇠를 당겨주듯이 부딪히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지적인 집중호우가 다음 주 내릴 수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부지방은 다소 좀 소강 상태에 그쳤는데 비가 오후에는 좀 대부분 지역에서도 다 그친다 네, 네. 이런 예보가 나와 있습니다. 대신에 좀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가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낮 기온 얼마까지 좀 올라가게 될지 그 부분도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이제 비를 내리게 하면 그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중부지방에 서울을 35.8도까지 올라가는 고온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자, 그 고온 현상을 식혀줄 게 뭐냐 했을 때 비가 와야 된다 그랬거든요. 이 비가 이제 식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예. 대신에 이 비가 내리기 때문에 이제 습도가 높아서 우리가 느끼는 그런 어떤 체감 온도는 불쾌감은 이제 높기 마련인데요. 강한 그 햇빛에 의한 그런 어떤 기온 상승은 억제는 되지만 기온이 한 30도만 올라도 이 습도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기온은 체감 온도는 한 33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밖에 나가면 이제 그런 그 후텁지근한 그런 기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면 기온은 일시 떨어지지만 비가 그치면 어김없이 더 습도 때문에라도 더 불쾌감을 느끼는 그런 고온 현상을 이제 반복되는 그런 장마철일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계속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호우 피해 대비 더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내내 좀 비가 이렇게 계속 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즉 그 기상청 예보를 보면 이번 주 내내 제주도가 오히려 이제 그 장마권에서 약간 정체에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한 2, 3일 그 소강 상태에 들지만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건 아니고 비가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는 게 이제 그런 장마 기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서쪽에서 수증기들이 공급되고 북쪽에 내려온 찬 공기가 부딪혀서 비구름이 발달하면 쏟아붓고 그게 또 해소가 됐다가 다시 또 그런 에너지가 충만해지면 또 비가 내리고 이런 형태를 다음 주에 끊임없이 반복을 할 거고 그게 이제 전국에서 막 한꺼번에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네. 남부지방 또는 충청도, 서울, 경기, 강원도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런 많은 비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디랄 것 없이 지금은
다음 주에 분명히 어딘가에 많은 비가 올 그런 어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제 비로 인해서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장마의 그 지속 기간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올해 좀 빨리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통상 평년 과거 30년 동안의 평균값을 내보면 제주도가 6월 19일 날 시작하고요. 그 남부 지방이 한 6월 23일, 중부 지방이 6월 25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주도가 6월 19일 밤에 이제 장마가 시작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시작을 했고, 남부 지방도 6월 한 20일경 시작을 했으니까 평년보다 남부 지방에서 발생하는 평년보다 한 2, 3일 빨리 시작을 했고, 중부 지방이 한 평년 6월 25일인데 올해 어제 이제 첫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으니까 예. 중부지방은 6월 한 평년보다 한 나흘 늦는데 어찌됐건 크게 빠르거나 크게 늦지 않은 통상적인 뭐 그렇게 이례적이지 않고 올해는 그 어떤 통상적인 장마 시작이 됐다. 자, 이렇게 본다면 통상 장마가 한 31일에서 33일 정도 이어지거든요. 네. 거의 한 달 정도 이어지는데 한 달 내내 비가 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런 정체 전선이 우리나라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간이 장마 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이 정체 전선이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쪽으로 발달해서 그러니까 이제 무더운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를 덮게 되면 정체 전선이 북한 또는 중국 쪽으로 이제 올라가서 그때를 장마가 끝났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게 한 7월 통상 한 하순경 되니까 지금은 이제 장마가 이제 시작했을 때니까 벌써 언제 끝나냐를 하면 안 되겠고 네. 한 통상적으로 6월 한 20일에서 25일 사이는 장마가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평년과 비슷하게 장마가 돌입됐고 한 달 정도는 아마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장마의 특징도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네네. 최근 장마의 특징들을 좀 보면 비가 오다가 갑자기 막 물폭탄이 쏟아지고 그래서 도깨비 장마다 뭐 이런 표현도 생겼는데 이번 장마 특징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올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여름 장마철 또는 장마가 끝난 후 비가 오는 그 패턴들이 국지적으로 단시간에 여기 내렸다 저기 내렸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도깨비성 장마라는 표현도 했는데 게릴라성 뭐 폭우, 게릴라성 장마 이러고 여기에서 내렸다 저기에 내렸다 이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올해만 유난스럽게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원래 우리나라 여름철 되면 이런 형태의 비가 늘 왔었는데 문제는 지구온난화로 공기 또 바닷물의 온도가 과거보다 따뜻해지다 보니까 그런 어떤 그 국지적인 집중호우 발생 가능성과 발생 빈도 또는 그로 인한 강수량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름 날씨 하면 장마뿐만 아니라 이 태풍도 이제 우리가 우려를 해 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에도 좀 많은 인명 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좀 어떤 태풍이 오고 글쎄요, 이게 얼마나 많이 오느냐보다 얼마나 강력한 태풍이 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2월 30일인데 태풍은 통상 태풍 발생 구역에서 한 1월, 2월에도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장마는 시작했지만 올해 태풍에 관해서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직까지 6월 1년의 반이 지나갔는데 올해 태풍이 2개밖에 발생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지나갔지만 이게 좀 특이한 점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올여름에 태풍이 평년보다 적게 발생할 것이냐? 저는 절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어떤 그 우연성에 의해서 태풍이 6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2개밖에 발생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7월, 8월, 9월, 10월 상순까지는 태풍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에 한두 개가 분명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 이 태풍의 에너지원은 따뜻한 바닷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늘 누누이 언급했지만 바닷물의 온도가 과거보다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과거보다 따뜻해져 있다. 우리나라 서해, 동해, 남해 부근도 과거보다 따뜻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태풍이 비록 올해 2개밖에 생기지 않았지만 통상 한 24개에서 5개 생기는데 분명히 이 숫자는 다 채울 걸로 봅니다. 거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태풍의 계절을 앞두고 있고 현재 태풍의 동향을 보면 아직은 생긴 게 없고 그렇지만 올해 역시도 강한 태풍이 접근할 가능성이 그런 어떤 그 해수면 온도 관계를 보면 매우 높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장마와 태풍, 호우와 또 강풍 피해 없도록 네. 기상 정보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상 상황들 김승배 한국자연재난협회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